성을 한번 까볼게요. 이 바디 부분과 조금 달라요, 재질이. 착용을 했다면 좀 까기 어렵고 착용을 안 했다면 오히려 까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사용했던 화장 솜에 아세톤을 듬뿍 묻혀서 충분히 한 10초 정도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런 다음 바로 열을 싹 가해야죠.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이게 들어 올려져요. 착용을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쫙쫙 벗겨지죠. 이런 식으로 대충 넓은 면적을 깠다면은 바로 큐티클 제거제를 이용해서 살살 밀어주시면 돼요. 참 쉽죠. 열을 다시 한번 가하고 큐티클 제거제를 이용해서 밀어주시면 되세요. 주의할 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너무 넓은 면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 드라이기 면적만, 이 면적이 닿을 부분만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열을 너무 오래 가하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 이 피막이 이 바디에 눌러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업력 열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드라이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전투 흔적과 함께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이렇게 피막을 다 제거를 해봤습니다. 이게 피마원이 출시되고 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피막을 제거하면 모든 제품들이 이 안에 내부 프린팅이 똑같은가?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해요. 다만 사이즈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큰 가죽 한 판에다가 이러한 프린팅을 도색을 하고 위에다가 피막을 덮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 다 동일해요. 다만 간혹 가다가 불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왼쪽 오른쪽 동일하다던가 가죽 패턴이 양쪽이 동일하다던가. 아무래도 피막이 덮인 상태에서 재봉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업자들도 약간 실수가 있는 듯해요. 그러한 개체들이 간혹 존재하긴 합니다. SNS를 보면은 어떤 업체에서 완벽하게 벗겼다고 올려놨어요. 고객 중에 한 분이 제보가 왔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몇 켤레를 까봤는데 이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거나 보관 상태에 따라서 이 피막을 제거하게 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아세톤으로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벗긴 작업이기 때문에 내부 프린팅이 다 지워진 상태예요. 아무리 착용을 하고 햇빛에 오래 놔뒀다고 해서 이렇게 색이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피막이 제거 안 되게 할 수가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소문이 왜 퍼졌냐면은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될 당시에 GD를 초청해서 나이키에서 큰 이벤트 행사를 했죠. 그 중에 커스터마이징 행사도 했었는데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한 우리나라에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이 그분이 본인 인스타에다가 여기다가 매트 피니셔를 바르면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글을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믿었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까지는 게 싫어서 너도 나도 매트 피니셔를 구매를 했었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막이 표면에 제대로 점착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위에 매트 피니셔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리는 절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냥 깨진 피막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바르는 효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트 피니셔가 이 테이프보다 접착력이나 잡아주는 역할을 더 막 크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웃긴 거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매트 피니셔가 피막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글을 작성해놓고 그 자신들의 쇼핑몰에는 매트 피니셔를 떡하니 이제 메인에다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금방 밝혀졌거든요. 매트 피니셔가 되게 효과가 없다는 걸. 당연히 뭐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오해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 글을 방치했어요. 지금 그 업체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만 딱 수정을 해놨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이 피막을 제거할 때 착용 후에 제거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제거하는 게 낫냐인데, 제거할 거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신지 말고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피막이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고 날카로워요. 피막이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신발을 착용하게 되면은 갈라진 형태에 따라서 이게 칼처럼 작용을 해서 내부 프린팅이 다 기스가 나게 돼요. 이러한 부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착용하다가 제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막이 복원이 가능한가인데,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건 간단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은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아크릴 페인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마원에 원래 있던 피막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이 페인트가 일반 아크릴 페인트는 아니에요. 이 위에 발라져 있던 피막이 어떠한 종류의 페인트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유연성이 없고 아세톤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거 보면은 에폭시 아니면 에나멜 페인트 같아요. 조금 갈라졌다고 해서 다시 피막을 씌우게 되면은 어쨌든 다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단차가 안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또 씌우는 비용, 그것만 해도 뭐 당연히 10만원 정도 하겠죠. 그럼 또 갈라져.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씌워. 이 과정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페인트가 많이 손상이 되었다면은 차라리 까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도색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굳이 이러한 피막을 복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우시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우시 컬러가 조금 독특해요. 박스에 보면은 스포츠 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브레드나 시카고에 쓰이는 바시티 레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이어 레드도 아니에요. 이게 조던원 밴드의 바시티 레드보다는 좀 더 밝고 그리고 약간 더 갈색빛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조합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고객분께서 이 흰색 제품과 그리고 레드 제품을 같이 보내주셔서 조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또 사진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제품하고는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봐서는 절대 조색이 불가능하고 실제 제품을 두고 조색을 해야지만 그 원하는 색상에 딱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세톤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이 수우시 커스텀을 하실 때 마스킹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죽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난이도 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마스킹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이시라면 굳이 이거를 마스킹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 이런 얇은 붓으로 레드 색상에 대해서 침투 염색을 먼저 시켜줍니다. 이런 커팅면도 정확하게 침투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래야 나중에 까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레드 색상에 대해서 침투 염색을 먼저 4개의 면에 딱 시켜줍니다. 1차 도색 후 충분히 이제 건조 후에 이제 2차 도색을 시작할게요. 미리 조색해 놓은 페인트로 꼼꼼하게 다시 발라줍니다. 얇게 붓자국이 안 나도록 발라주고 한 4번 정도 덧발라주면은 그 피마원 레드의 고유의 빨간색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수우시를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침투 염색을 해주고 도색을 해주면은 혹시나 나중에 이게 까지더라도 흰색이 드러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침투 염색 같은 경우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는 가능한데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는 불가능해요. 커스텀을 할 생각이시라면은 가급적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드는 그러한 커스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도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작업자마다 달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고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커스텀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이러한 노하우가 없는 개인이나 업체에 맡기신다면은
퀄리티가 정말 낮게 나와요. 한 번만 착용해도 뭐 작은 마찰에도 쭉쭉 갈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의뢰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지만 이거 저희가 커스텀을 하면서 이 통 안에 가득해서 이 레드 색상을 조색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죠. 피마온 레드와 똑같이 조색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피마온 레드 같은 경우는 리셀가가 훅훅 떨어졌죠. 이 페인트를 다 쓰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뭐 조색이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색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후처리를 진행할게요. 후처리는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피막을 제거하면서 어떠한 코팅도 벗겨질 염려가 있고 이 프린팅이 은근 약해요. 외부 충격에도 쉽게 벗겨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우시 부분을 칠해주면서 구석까지 틈틈이 한 얇게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고 다시 한번 발라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피막 제거와 수우시 커스텀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들도 꼼꼼하게 다 발라줬고 택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딱 얼핏 보면은 그냥 레드 수우시 제품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레드 수우시 제품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이번 영상의 리뷰와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